사교성 척도 해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외향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낯설고 다양한 환경을 대할 때 순발력 있고 적응을 잘하는 그런 능력하고 상관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짓는 행위, 대화를 즐기는 행위, 사람과 친근감을 표현하는 행위, 함께 모여서 서로 소속감을 북돋는 행위, 이런 것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필요한 언어적 유창성, 또 정서적으로 밝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정서 자체가 빨리 회복되는 거,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항으로 보면 이제 사교적이란 말 그 자체를 안고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들에 유리합니다. 익숙한 사람을 오래 만나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즐겁게 흥분하면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사귀는 게 워낙 강점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 적응을 잘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항상 밝음이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걱정이 별로 없고 우울이나 불안을 잘 느끼질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의 주목받는 걸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걱정이 없는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죠. 불안이나 우울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좀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독특한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교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들로부터 좋은 느낌을 받는 것도 중요시하지만 어른이나 선생님으로부터도 긍정적 관심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교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밝고 접근성이 좋긴 한데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다거나 규칙을 지켜야 된다거나 이런 압박감을 덜 느끼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을 통해서 어른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익혀야 될 중요한 행동들을 익히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방법, 언행일치를 하는 방법, 학습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것들을 그 긍정적 관심을 통해서 이루도록 교육적으로 형성해 주는 게 꽤 중요합니다. 주요 척도들과 내부 상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성 척도와 이 주니어 주요 척도들과의 관계를 보시면 아까 이미 도전성에서 나왔던 얘기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도전성과 사교성은 서로 상호 교체하면서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수용성이 고등학교 성인 이거는 이제 성인용 검사에서 나왔던 수치인데 상당히 마이너스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향과 내향이라는 극도의 마이너스 느낌을 줬는데 여기에서는 0.21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무의미한 수치죠. 상관계수로서는. 그게 무슨 소리일까? 수용성과 사교성이 비교적 독립적이라는 거죠. 성인 검사는 반대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성과 수용성이 별 차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용성이 높은 아이들은 익숙한 관계에서는 사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성이 높은 조용한 내성적인 아이가 과거에 같은 반 학생을 만나면 대단히 활달해지거든요. 말도 많아지고 농담도 잘하고. 그와 비슷하게 익숙한 또래 집단에 소속돼 있을 때는 사교성이 꽤 잘 나와요. 그러니까 사교성과 마이너스 관계가 아닌 거죠. 비교적 독립적으로 사교성이 높다고 수용성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사교성과 신중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 관심을 얻고자 하는 사교성의 기본 욕구와 그 긍정적 관심을 위해서 규칙을 잘 지킨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이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죠. 학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성인에서는 거의 무관한 개수를 보이는데 주니어
아동기, 청소년 초기에는 꽤 이게 유의미까지는 못 가도 어느 정도 상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아 개념과 이 사교성은 좀 긍정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유능성, 낯설은 환경이나 낯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 이런 걸 보면 자기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등학교와 성인 여기에서는 더 높아지는 이유가 척도상으로는 대인관계 유능성을 표현하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척도가 고등학교하고 성인에서는 등장을 해요. 성인용 검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자기에 대한 유능감을 높이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아동기나 이제 학령기의 주로 자아 개념들은 그렇게 대인관계 유능감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많이 못 겪죠. 그러니까 그 자기 효능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인용 자아 개념은 12문항인데 주니어의 자아 개념은 8문항이에요. 4문항에 자기 효능감 문항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올 수 있는 플러스 방향이 조금 상쇄가 돼서 0.352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니어 사교성이 학구역과는 유의미가 안 되죠.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신중성, 수용성, 도전성, 네 번째로 사교성입니다. 좀 낮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창의성으로 표현이 되는 성인들 문항에서는 그만하게 뭐 나오고 있는데요. 성인이 되면 사교성은 창의성 쪽으로는 어느 정도 나오죠. 왜 그러냐면 상황 자체가 열려 있게 되니까 주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창의성과 비슷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자극에 열려 있어서 그 자극을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측면으로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0.258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사교성은 대인관계에서 좀 부러움을 사는 속성이긴 해요. 그런데 경계선적으로 긍정 왜곡과 상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3을 넘지는 않고요. 약간 우리가 부러워는 하잖아요. 낯선 대인관계에서 능수능란하게 대인관계를 하고 여러 사람의 눈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내고 언어적으로 유창하고 순발력 있고 이런 게 이제 부러움은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긍정 왜곡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약간의 의지가 담길 수가 있는 거죠. 하위 척도들하고 보시면 아까 도전성은 주로 이제 주도성, 자기주장, 성취 행동들이 앞장을 섰는데 사교성은 하위 척도들이 되게 그야말로 사교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뭐 0.915, 0.802, 0.791 이거는 뭐 아주 사교적이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약간의 담력도 등장을 하죠. 소심성과 반대 방향이죠. 이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B자를 붙이면 됩니다. 비소심성 또는 반소심성. 그러니까 상당히 사교적인 데다가 심리적으로도 담력도 있고 그런 데다가 아까 도전성에서 많이 나왔던 그 성취행동 특성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도전성과 사교성이 상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성은 사교적인 측면을 좀 하위 구조로 깔고 있고 사교성은 어떤 도전성의 하위 구조를 깔면서 아주 사교적인 특성 하위 척도들이 위로 올라와 있는 그래서 상관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청소년기 또는 그 이전의 아동기 때 특수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성인 때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